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제3지대 공동신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당혹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전혜숙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두 분도 놀라셨죠? 네. 네. 근데 이 창당 발표가 나오자 이번 발표의 최대 피해자가 누굴까라는 이런 웃을 수 없는 그런 질문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는 인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피해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죠.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이미 예고까지 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하필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어제 오전에 창당을 발표하면서 정몽준 의원의 출마 선언은 비중 있게 전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몽준 의원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창당 발표를 맹비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시장 후보를 내자니 그렇고 안 낼 수도 없는 안철수 의원 쪽의 고육 지책이 만든 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장은 민주당 쪽에서 차지하고 경기지사는 안철수 정치연합 쪽에서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정몽준 의원으로서는 어제 사실 좀 김새는 일이었을 텐데요. 먼저 새누리당 출신이신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정몽준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또 경기지사는 이 새정치연합 쪽에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네, 동의하죠.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서울, 경기, 부산은 그 안철수 의원 쪽과 민주당이 나눠먹기 할 거라고 다 예측은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나눠먹기 방식이 연대냐, 뭐 어떤 연대냐, 이제 이거를 사실은 궁금해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네네. 이렇게 합당이라는 카드를 연대가 아닌 더 심한 합당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올지는 몰랐죠. 요 시점에. 네. 언젠가는 아마 합당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다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요 시점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다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 발표에서는 합당이 아니라 신당 창당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말 저런 말이지만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나눠먹기 아주 결정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님? 그 정몽준 의원이 아마 이걸 예측했다면 어쩌면 그 출마 선언을 보류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속상했겠다. 왜냐하면 그 지금 보수는 원래 분열로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데 이 진보가 성공하는 통합의 길로 갔으니까 굉장히 답답했었겠죠. 불편하고. 근데 또 한 가지 그 한 거는 본인이 그 새누리당이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근데 안철수나 뭐 안철수 신당이나 우리 민주당에서 이야기할 때는 아니 뭐 그 지금 약속을 안 지킨 여기에 대한 기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했으니까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기초정당 공천 폐지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판한다고 하니까 약속을 안 지킨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들 이거 국민을 뭐 물러보나? 언제는 뭐 선거할 때는 착한 정치인이 돼가지고 표 받을 때는 우리 기득권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당선되고 나면 표류부동당이 돼가지고 우리 언제 그랬어요? 기득권 챙기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야권은 뭐 분열로 망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두려워서 지난번에 통진당하고 민주당이 연대해서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업보로 사실 지금 이석기 의원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런 문제로 보면 의원님 말씀이 다 맞다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일단 뭐 이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또 다른 피해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에 참여한 정치인들입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새정치연합의 김성식 전 의원입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인데요.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까지 지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설득으로 새정치연합에 뒤늦게 합류한 인물인데요. 신당 창당 결정 이후 블로그에 꿈을 마음에 묻으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홀로 근신하고자 한다면서 사실상 안철수 의원 간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또 신당 창당은 잘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는데요. 일단 뭐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김성식 의원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같은 당에 예전에 같이 계셨잖아요. 김 의원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이제 예측을 못 하셨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논의가 걸로 전혀 없었기 얘기가 되고 때문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밀실로 했다라는 비판을 받는 지점의 그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분은 네. 사실은 이제 그 새로운 정치 세력, 새누리당도 아니고 이제 민주당도 아닌 새로운 정치 세력을 원해서 이제 간 거잖아요. 네. 민주당 색깔을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소신대로 그냥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새누리당 출신뿐만 아니라 뭐 사실 보수 쪽 의원들도 많이 여기 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보수 쪽 인사들도. 그런데 뭐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네. 기존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다 합해 줄 수 있다고 보고요. 음. 사실 여야가 우리가 어떨 때 이슈를 통해서는 굉장히 다툼이 있지만 네. 또 인간적으로는 다들 친하니까 저는 잘 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은 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뭐 충격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합류할 것이다. 그럼요. 예. 그런 부분들이 많죠. 네. 그리고 이 밖에 이제 또 거론되는 피해자들 가운데 민주당이나 또 다른 정치 세력에 몸담고 있다가 이 새정치연합으로 들어간 정치인들이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새정치연합의 윤여준 공동위원장입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지만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인 멘토로 유명하죠. 하지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의원과 손을 잡았다가 새정치연합으로 복귀했습니다. 윤여준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얻을 게 많을 테니 두고 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창당 작업 역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 윤여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좀 당혹스러워하면서 반발을 했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합당하는 그 자체가 합당이 그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그 자체가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야당이 또 잘못한 게 커요. 야당이 잘못한 게 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을 바라보고 국민들을 두려워할 수 있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 무심분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이 너무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런 태도를 좀 버려야 된다. 선거용 공약을 지금 너무도 많이 파기하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정치인을 믿을 수가 없다. 정치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면 우리나라가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윤여준 위원장께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요? 결단을 내리신 것일 거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사실 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이 신당 추진이 의원 수로 봤을 때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이게 동등하게 신당이 될 수 있겠느냐, 신당 창당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또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좀 전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의원님, 전혜수 의원님 얘기한 거에 약간의 반론을 제기하면 사실은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 의원 개인하고는 상관없었던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 구 정치 세력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이 알고 지겨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속이고 이런 게 싫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딱 나타나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안철수 현상이 그렇게 일어난 거잖아요. 안철수 개인하고 사실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드디어 그 인어공주처럼 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이제 안철수 현상은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이 정치권에 대한 실망, 이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의원 스스로 그거를 그냥 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은 똑바로 해야 되니까 그 얘기는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철수 의원 개인이 이제 현실 정치에 그 수긍을 한 거죠. 무릎을 꿇은 거죠. 벽을 느낀 건가요? 네, 벽을 느낀 거죠. 왜냐하면 야권의 대안 세력으로 본인이 야권의 대안 세력일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새 정치에 대한 세력이 아니고 야권의 대안 세력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자금도 문제였고 사람도 모이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야권 분열이 일어나 버리면 그래서 다 실패해 버리면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니까 예. 그게 너무 두려웠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거를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 세력 속으로 들어갔는데 네. 문제는 여기서 도로 민주당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고 그러게요. 예. 그 안에서 뭐 이제 몸부림을 해서 만약에 네. 민주당을 조금이라도 정말 탈바꿈을 예, 시킨다면 조금 한다면 이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선거 유불리를 따져서 저는 꼭 통합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 안철수 의원 발언에도 있었고 손학규 상임고문의 발언에도 있었지만 선거공학적으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네. 오히려 이 정신을 살리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그런 정신을 살려야 된다. 국민들이 얼마나 정치권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가에 네. 대해서 이제 시작이니까 지켜보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선 비판만 해서 이제 싹이 트는데 무조건 이렇게 너는 안 돼 이런 것보다는 네. 저는 저는 그런 좋은 뜻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안철수 의원이 계속 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예.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뜻으로 저는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 선거에 유불리를 따졌으니까 지금 합당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일단 예. 유불리 따졌기 때문에 합당한 것으로 다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기초 네. 선거 공천 네. 폐지를 한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약속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근데 다른 문제죠. 새누리당의 이 각성을 네. 아니 이재호 의원님 같은 분은 정말 양심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혼자서 각자가 샤우팅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면은 네. 이게 특히 기초선거보다는 광역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니까 새누리당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거기에서 새누리당의 어떤 태도를 좀 더 강하게 푸시하기 위한 전 태도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미경 의원님께서 이게 이제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와는 별개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사실 근데 이 신당 창당의 계기가 된 게 오히려 그 기초선거 공천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민주당에서 먼저 야권연대 얘기를 했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가 민주당이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정하면서 이 신당 창당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니,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죠.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 연대는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신당을 만들어서 거의 합당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될 때 이게 그냥 갑자기 됐다 이러지만 시기만 앞당겨진 것 뿐이지 이거를 다 생각을 누군가는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네. 제 얘기는. 정당 공천 폐지가 계기가 된 것뿐이다. 그렇죠. 계기가 된 거죠. 네. 어떻게 하면 아니면 그냥 아무 명분 없이 네. 그냥 합당한다 그러면 그거를 야권 세력조차도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정치권에서 항상 하는 일이 명분을 만들어야 네. 되니까 그 명분을 탁 잡은 거죠. 근데 야권 쪽에서는 그렇다 치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진짜 그 전 의원님 말씀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텐데 만약에 계속해서 혼자 이렇게 공천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 새누리당에서. 유리할까요, 새누리당에?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유리해 보이지만 예. 저는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아마 그런 게 경론이 벌어질 것 같아요.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의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과연 이걸 표를 찍으러 가시기 전에 네. 일주일 전부터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예. 공약을 파기했다라고 분명히 들고 나올 거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있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에서도요 이 기초 공천 폐지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많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그것을 김한길 대표한테 이야기했을 때 김한길 대표가 쉽게 받지를 못했어요. 사실 우리도 여기서 토론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아니 빨리 기초 공천 폐지 약속대로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당원들의 뜻을 줬으면 하지 왜 저러냐고 우리가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했었는데도 내부 반발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과 타협을 한 데는 김한길 대표의 큰 아주 이번에는 진짜 홈런 날린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예. 그리고 연대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처음부터 이야기가 있었는 게 아니고 갑자기 진전이 돼서 한 이틀 상간에 예, 이렇게 그렇게 됐기 있더라고요. 때문에 예. 그게 아니 계획된 건 아니에요.
예. 아니 수도권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은 대부분 민주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네. 아 여기가 민주당이라는 건 지금 이 시장이 누구라는 거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해도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누리당이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지점이 사실 민주당에 그런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서도 사실 좀 반발이 있었던 것이 앞서서 이제 전 의원님께서 이재호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재호 의원이 그 트위터 페이스북이었죠. 페이스북에다 이제 자신의 그 심경을 나타냈거든요. 여당만 공천을 한다는 것은 대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자체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저 지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라니까요. 네. 이재호 의원 말씀이 사실 맞죠. 그리고 이제 그게 더 부각돼 버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걸 고민을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공천으로 예. 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저것도 너무 지금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게 낫다. 아니 근데 지금 기초공천 자체가 지금 심지어는 뭐 어떤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상가집에 가서 신발 정리를 한다 그러고 어떤 기초의원은 뭐 그 국회의원 사모님 수행비서처럼 그 집 집사처럼 행동하면서 실제 구호에 가서는 질의도 하나 안 하고 뭐 입법도 하나 안 하면서 그냥 지키는 그런 아주 그리고 또 공천으로 인해서 공천 비리가 삿대기 정당이니 뭐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공천 비리로 자살한 사람까지 있고 이게 뭐 구태의연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고치자고 하는 건데 이제 선거 때는 기독교인들은 우리 고치겠습니다 하고 착한 정치인 행세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지금 두 분이 뭐 워낙 이게 빅 이슈고 어제 정치권에서도 완전히 이게 뜨거운 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분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도 이제 뭐 북한 미사일 발사다 뭐다 해가지고 소식이 많은 바람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전혜숙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